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좋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말 인사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친윤계에서조차도 인사 쇄신 이거 늦추면 안 된다. 개각도 총리를 포함해서 좀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용산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그 한동훈이가 얘기한 대로 속도감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 작업을 용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윈윈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편은 좀 더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친윤계들이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지금 용산에 밝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본래 저도 이제 이 명태균하고 김영선 이 사람들은 뭐 거의 사실상 뭐 그 협업 체제를 갖췄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범? 뭐 법률적으로는 공범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정서적으로는 둘이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뭐 이 공범 관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명은 기본이고 거기에 분란을 일으켰던 이 강혜경이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강혜경이는 일단은 빠졌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요. 굉장히 빠르게 청구했어요. 자, 이틀 만에 조사 끝나고 예. 그리고 실질 심사는 14일 날 오후에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요 이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 이끄는 자유통일당하고 민주당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왜? 자유통일당에서요 전국에 100여 곳에 플래카드를 올렸어요. 뭐냐?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이 개라고 했잖아요. 검찰이 개야? 그럼 민주당도 너희들도 개야. 그러면서 민주당 해체하라. 이런 그 이 플래카드를 쫙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검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자유통일당하고 이 검찰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오늘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성남지원, 그러니까 수원지법 산하의 성남지원에서 이 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그야말로 공판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한테 퇴정 명령을 했어요. 말하자면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인데 왜 검찰총장이 일일 친구 명령을 내려갖고 이 공판을 유지하게 시키느냐? 요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퇴정을 시켰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재판이 파행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약간은요, 지금 일부 제 지인들만, 법조계 지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듣고,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많이 탐문을 해봤어요. 탐문을 해봤더니, 이제 검찰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판사가 조금 더 많이 문제가 있다. 일단 그 법 조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 요거는 뭐,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이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검찰에서는요,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양비론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요 지금 부글부글 법원에 대해서 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도 지금 인사 쇄신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재원, 홍준표 그리고 조혜진 이런 분들 그리고 강명구 그러니까 친윤계에서조차도 좀 세게 해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일부 참모들 스스로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는 참모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그리고 개각은 총리를 포함해서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요, 단임제국가의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 면모를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실 인사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이제 강모 행정관인데 뭐 강기훈 행정관이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관광사 사장직 지원했던 강훈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보좌하는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거 아니냐. 그러니 스스로 관둬라.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자리의 사람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보기에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느낄 수 있도록 단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폭넓고 속도감 있는 쇄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명구, 용산 대통령 시대 이제 비서관 출신이잖아요. 이 강명구 의원은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한 후속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론의 반등을 좌우한다. 돌부처 마음도 되돌릴 만한 진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중폭 이상의 개각, 참모진의 교체, 그리고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인물 2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 6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 그리고 한도수 총리, 그리고 참모진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예산 국회가 끝난 다음에 내달에 하겠다. 지금 현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은 다음 달로 확인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행정부, 미국에 이제 신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 순방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외교의 시간에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일단 예산 처리가 끝나면 그때 바로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 없다.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서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달라. 그리고 국정 기조가 무너지고 있는데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파천왕적인 쇄신택이다. 획기적 쇄신하는 기존의 고인물들을 배제하고 사태를 제대로 보는 새로운 인물들과 상의해야 나올 수 있다. 쇄신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인사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채널 A에서는 이제 원희룡, 이정현 이런 사람들 나왔다 그러고요. 행안부 장관에는 윤정옥,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였던 윤여국인가요? 예, 요 분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친윤계 입장을 단단히 대변을 했고 아주 열심히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윤 원내대표가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상당히 좀 신뢰성이 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원내대표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원내대표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고 원내대표를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찰대 출신으로서 아주 인재 중에 인재였다. 예,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강력 후보군으로 지금 추천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사건은 우선요, 여론 개입, 그러니까 이제 여론 조사에 개입해서 유리하게 줬다. 윤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는 이제 공천에 개입했다. 그 다음에는 창원 산단 선정에 개입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정치자금법은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광역 의원하고 자치단체장 후보 이 두 사람한테 1인당 1억 2천씩 2억 4천을 받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하나는 이제 이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광역의원 후보하고 이모 씨,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인 배모 씨, 요 사람들도 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리고 세비를 강혜경을 통해서 김영선 세비 9천만 원을 받았다. 요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큰 혐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김영선은 마찬가지죠. 이제 돈을 준 거.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영장 청구 배경으로는요. 증거인멸 우려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팀에서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 명태균이가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있는 점, 자기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검찰에 출두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자기 팩터를 잊어버려갖고 이 휴대전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전화기를 사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다가 거기에 다운로드를 받고 이거 팩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증거 인멸이 된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 가장 큰 이유. 본래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제일 크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일단 신병을 확보하면 제기된 의혹 모두를 전부 다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산단 선정이라든가 여론 조사라든가 왜곡된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혜경이도 피의자 신분인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 이번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은 강혜경이는 김영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단순 전달대사. 그래서 영장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서현 변호사는 무슨 소리냐? 사실관계를 봐도 영장 청구감이 안 되고 그리고 법리를 따져봐도 영장 청구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 영장 실질심사는요. 14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이제 창원지법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가요. 성남지원에서 있었던 이 재판이, 성남지법 그 재판장이요. 검찰을 퇴장을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퇴장 명령을 내리니까 검찰이 정성윤인가요? 예. 요 검사한테 퇴장 명령을 내리니까 전부 다 4명이 퇴정해 버렸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 검찰은 본래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일일 직무명령을 내가지고 대리명령을 내서 공판에 참여를 시키냐. 요거는 관련 법의 위반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청법과 검사 관련 근무규칙 여기 위반이다. 퇴정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소송지휘권 남용이다. 그래서 이 휴정을 요청하면서 파행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재판을 강행하니까 아예 검사 4명이 전부 다 싹 퇴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50분 만에 끝났어요. 재판이.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런 보도가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판사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일 직무 대리 발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그리고 검찰 근무 규칙, 남용했다. 남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위반이다. 그래서 위법이다. 법정 퇴정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는데 시정하지 않고 시정할 의지도 없다. 이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5조는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는 소속 검찰청을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지검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성남FC 사건을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검사예요. 그리고 검찰 근무규칙 제4조를 보면은요. 직무대리 역시 직무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규칙 4조하고 근무규칙 검찰청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산지검 소속이잖아요. 그럼 부산지검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소속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로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검찰 근무규칙 4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법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위반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소리냐? 그건 소송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퇴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검찰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긴급 입장문을 내놨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서 최종 명령을 내린 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긴급 성명을 보면은요. 그동안 검찰은 A 검사를 포함해서 소위 직무 대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업무는 형소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직무 집행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검찰청법의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해서 위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형소법 304조 제1항에 따라서
퇴정 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형소법 18조에 따라 1항에 따라서 기피 신청을 했다. 향후 관련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직무대리검사의 공판 관여에 관해서는요, 검찰청법 7조 2항, 그리고 제11조, 그리고 검사 인사규정 15조, 검찰 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요,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유지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의 우일의 그다음에 대장동 성남FC 재판,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은 전부 배척됐다. 그러면서요, 재판부는 일일 직무대리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은 위 법령은 검찰 구성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법령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둘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둘 다 맞는 얘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이 선후배들, 저 친구들, 이 법조인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전부 물어봤습니다. 한 7, 8명을 제가 물어봤어요. 7, 8명을 만나서도 물어보고 전화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똑같은 얘기가 판사도 지나쳤고 이것이 판사는요, 법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소송 지휘권의 남용,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퇴정까지 명령하는 것은 이거는 심한 것이다. 판사가 그러면은 아니 대통령령으로다가 검사 인사를 한다? 그러면은 별의별 걸 검사 관련해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대통령 명령으로 하라는 얘기냐? 예, 요거는 좀 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말이죠. 검사가 전부 대통령으로 이제 대통령이 인사를 해야 된다면 검사가 병가 육아휴직 학예 휴가 냈을 때도 직무를 대리할 검사에 대해서 일일이 대통령이 발령을 내려야 되느냐? 이건 난센스다. 이건 판사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직무대리 취지가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런 관련 법규 규정도 있지만은 이 정도 이렇게 재판이 상시화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요거를 갖다가 관행으로 삼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요거는요, 검찰이 직무대리 규정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수사검사가 공판에 널리 관여할 때에 대비한 규정을 별도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규정 마련을 이런 검찰 근무관리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이 검찰청법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요 규정을 좀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검찰이 그동안 좀 게을렀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도 규정을 보완하든가 해야 될 것 같다. 예. 요렇게 해서 양비론으로 주장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견해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감 잡으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유통일당의 플래카드. 검찰이 개야? 이재명의 개, 민주당은 해체해야 돼. 요걸 두고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하고 소송전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공당의 지위를 갖다가 폄하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니 되옵니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플래카드를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물론 민주당에서야 기분이 나쁘겠죠. 민주당에서야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아니, 저희들이 우리 멀쩡한 국가기관을 갖다가 개라고 했으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개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너희들 개라고 하는 것은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예, 요런 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검찰이 개?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 이재명의 개? 그게 민주당 아니냐? 그럼 민주당 해체해. 그런 당은. 요렇게 해서 본래 아이뉴스 24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단독으로. 자, 그래서 이게 요 플래카드가요, 전국에 쫙 퍼져 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각 시도당한테 요거 전부 띄어라.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것도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유통일당이 무슨 소리야? 오케이. 우리도 법률 대응을 하겠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일 날 시도장한테 이 민주당이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 관련해서 이거는 5개 광고물 법규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자체 공문을 발송해서 철거를 요청하라. 요렇게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이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선관에 다 유권 해석을 물어봤는데 유권 해석에 따르면은 요거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다. 이게 자유통일당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자유통일당이 이제 열불이 났어요. 무슨 소리야? 예. 그러면서 이거 소송을 하겠다. 예.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정당 현수막 철거 문제는요, 지자체의 행정처분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요, 서울행정법원에서는요, 지난달에 진보당이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송파구청하고 서대문구청에 이거 처분 잘못됐다. 요렇게 이의 신청을 했고, 요거를 행정법원에서 받아줬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지금 자유통일당의 의견을 받아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행정 이 관청에서는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관할 법원에서는 이게 자유통일당의 잘못이 아니야. 요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은요, 개라고 해서만 해체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 왜? 탕태나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고용주 변호사가 민주당 해산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